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그러한 진짜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고 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트레이너들, 또 노력을 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온전한 분야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주제 중에서 성공.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이라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약간 갈망을 하고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성공,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뭐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은 추구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이걸 목표라고 하고 어떤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좀 편안한 시간대, 뭐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 시청하시지 말고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에 편안하게 영상을 켜놓으시고 제 어떤 모습을 보기보다는 귀로 이렇게 경청을 하시면은 아마 좀 공감되는 내용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시간을 순삭시켜 드리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냥 순삭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의 수준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겁니다. 자, 성공이다라는 어떤 주제, 성공.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성공입니다. 성공. 자, 성공.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 역시도 지금보다 나은 어떤 삶을 추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공이다라는 이 단어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성공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저는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보다 나은 삶.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삶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뭐 얘기할까요? 지금보다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다. 또는 뭐예요? 지금 어떤 가정 형편, 이제 수입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 있어지고 싶다.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삶.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성공에는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죠. 어떤 분은 차를 한 대 사고 싶어. 나는 뭐 G80, GV80 이런 거 사고 싶어. 뭐 BMW 사고 싶어. 어떤 차에 대한 욕심, 차에 대한 이제 욕심.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램이니까 차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차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차에 대한 어떤 관심, 차에 대한 요거는 제가 다시 적을게요. 차에 대한이 아니고 그냥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차. 뭐 지금보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사고 싶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집. 지금보다 조금 좋은 집 또는 큰 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개개인에 따라서 성공이다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라면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성공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삶이 나아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보다 전체적인 삶이 좋아지지만 더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다. 어떤 기준치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다. 어떤 분은 작은 거에서도 큰 행복을 느끼는 반면에 어떤 분은 작은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큰 행복도 행복하지 않고 그냥 행복 자체의 기준이 매우 높을 수도 있고요. 자, 금전적. 그냥 먹고 살기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
또는 그걸 넘어서 내가 더 추가적으로 여가 생활이라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원 없이 사고 싶다. 뭐 그런 어떤 금전적이라는 것도 기준이 다 다르겠죠. 아마 차의 종류도, 차의 수준도 사람마다 기대치나 원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집도 나는 30평이면 만족해, 행복할 것 같아. 어떤 분은 50평, 어떤 분은 복층,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뭐 다양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성공에 대한 기준들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개개인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다. 지금 이제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운동에 관련된 무슨 이런 어떤 지식 전달이나 이런 채널인데 왜 갑자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자, 후반부에 가면 이제 트레이너들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트레이너들의 이유도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후반에 있을 이야기를 먼저 살짝 해드린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성공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목표는 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정도까지 도달을 해야지 만족감이 있는가, 개개인마다 아마 성공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거,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고 뭔가 지금보다 발전되고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좋은 차, 이런 어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좋은 거, 나아지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다. 누구나 동일하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뭐요? 금전적으로 여유 있고 싶어지고 좋은 차 사고 싶고 뭐 큰 집 행복해지고 싶다. 이 모든 게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 좋은 거 갖고 싶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또 다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모두 그냥 하나로 모아서 성공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공. 뭐 차나 집이나 뭐 이런 거, 금전적인 거, 행복, 이 모든 게 다 성공이다라는 이 단어에 집어넣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성공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다 찾아서 보고 그런 걸 보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보고 다 성공 못해요. 그걸 보고도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영상들은 진짜 그 사람들이 성공하길 바라면서 촬영한 영상일까요? 아니면 성공하길 바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클릭해서 보게 만드는 진짜 어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닌 그냥 조회수나 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상에 그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영상일까요? 자, 성공이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어떤 목적, 욕망.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S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S라는 회사는 아침에 오전 9시까지 출근, 그리고 퇴근은 오후 7시입니다. 점심은 12시 반에서 1시 30분 사이 식사 시간, 퇴근은 6시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는 사람. 자, 이분은 예를 들어서 M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M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분도 오전 9시 출근. 점심 식사,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12시에서 1시다.
퇴근은 뭐 오후 7시다. 이렇게. 이게 두 명의 사람으로만 한번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바라는 게 있어요. 이분도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어요. 급여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달 수입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더 벌고 싶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싶어요.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싶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요. 이 둘 다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리고 이것을 목표라고도 이야기할게요. 목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있을 거고 다니면서의 목표가 있죠. 성공. 지금보다 뭐 나아지는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목표를 갖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약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은 오전 9시까지 출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너무 일어나기 싫어요. 너무 일어나기 싫은데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는데 회사 가기 너무 싫어. 회사 출근하기 너무 싫어. 가기 싫어. 근데 꾸역꾸역 가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왜 봐요? 점심시간 언제 오나 시계를 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제 저녁에 이 1시 반에서 7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2시 반,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5시간 30분. 5시간 30분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소비를 할까 걱정을 합니다. 왜요? 퇴근하고 싶어서. 점심 먹고 나서 커피까지 먹고 저녁 오후 7시 퇴근 시간까지 너무 초조한 거야. 빨리 퇴근하고 싶어. 시간 너무 안 가. 이렇게 하다가 퇴근 시간 딱 되니까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든지 집에 가서 OTT를 보든지 뭐 집에 가서 게임을 하든지 극장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보든지 이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취침에 들어가겠죠.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일어나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그래도 꾸역꾸역 갔어요. 시계 봅니다. 점심시간 언제 오지? 점심 먹었어요. 커피 마셨어요. 야, 퇴근 언제 하지? 퇴근 시간 됐어요. 퇴근하는데 야근이야. 이런 젠장할. 야근이 걸렸네? 야근 막 합니다. 야, 이거 오늘 어떡하지? 가고 싶은데. 업무를 제대로 하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근, 퇴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데이트를 하든지 집에 가서 OTT 보든지 게임을 합니다. 게임 또는 영화를 보든지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는 취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는 계속 이 생활의 반복. 이분이 이 S라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받고 있다. 200만 원을 받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자기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일어나기 싫은 거 일어나서 갔어요. 버티기 힘든 거 버텨서 점심시간 때까지 버텼다가 점심 먹었어. 저녁까지 힘들지만 버텨서 근무했어. 또는 야근 걸렸어. 힘들지만 버티고 했어요. 난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라는 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B라는 사람. 자, 이 B라는 분은 9시 출근할 때 6시가 아니라 5시에 기상을 합니다. 5시에 기상을 해서 뭘 하냐면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진급이라든지 해외 영업 부서에 들어가서
급여를 더 받는 직책을 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 5시에 기상해서 회사 근처에 일본어 학원에 가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9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본인에게 주어진 일과 회사에서의 본인이 해야 될 그런 뭐라 그러죠? 사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거리를 확실하게 처리를 합니다.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다 해놓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본인이 일을 했던 그 원래 주어진 일 외적으로 이 일에 관련돼서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추가적인 일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화합니다. 주어진 일 외에 그 일에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더 조사를 하고 서류화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퇴근을 합니다. 카페를 가요. 카페 가서 뭐 할까요?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이 추가적인 자료 그리고 뭡니까? 일본어 했던 거 귀로 들으면서 양쪽에 꼽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카페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밤 11시 막 12시가 넘었어요. 씻고 내일 출근할 거 준비해놓고 취침에 들어갑니다. 자, 근무 시간이 예를 들어서 9시에서 7시까지다. 그러면은 뭐 6, 9, 10시간. 10시간이죠? 토탈 10시간. 식사 시간 포함해서 10시간. 자, 10시간을 근무를 했어요. 여기도 1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자, 이분은 출근하고 가고 해서 업무 주어진 거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8시간, 10시간 누구나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지 수입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존하고 먹고 살려면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출근, 퇴근 시간, 업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힘든 게 아니라 당연히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걸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근무 시간 10시간, 뭐 근무 시간 예를 들어서 뭐 9시간, 10시간. 근무 시간 10시간은 당연한 거야. 여기서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근무 시간 10시간은 당연한 거야.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0시간을 주어진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주어진 일 외에도 이 시간을 쪼개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주어진 일에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 무슨 발표를 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본인이 대리야. 근데 부장님이 와 계셨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이런 일이 있어서 이걸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몇 가지 더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장님의 지침으로 제가 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정말 뭐 김대리 준비 잘했네. 그래서 인사 이제 고과에도 이제 그게 적용이 돼서 이제 과장 진급 1순위 뭐 이렇게 돼서 과장 되고 뭐 나중에 부장 되고 이렇게 하니까 급여가 연봉이 팍팍팍팍 올라가더라. 그거죠. 자,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은 근무 시간 10시간은 당연한 거야. 거기서 추가적인 이게 자기가 더 생산적인 뭔가를 하고 진급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부서를 옮겨서 더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는 일본어까지 해서 진급뿐만이 아니고 해외 부서 그래서 아예 그 해외 영업을 일본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또 일본의 지점을 만드는 데 가서 한 1, 2년 더 일을 하다가 다시 국내 본사에 들어와서 이사진이나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근무 10시간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 외적으로도 일본어 공부도 하고 추가 자료도 준비를 해서 이 10시간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똑같이. 이분도 10시간에 200만 원 벌고 있었어. 이분도 10시간에 200 벌고 있었어. 근데 이분은 일본어도 하고 근무 시간에 추가적인 자료 정리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근무 시간 10시간 외에도 카페에서 또는 집에서 노트북, 태블릿으로 자기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해서 뭡니까? 똑같이 10시간에 10시간에 200만 원을 벌었었어요. 10시간에 200만 원을 벌었었어요. 근데 이런 거 일본어라든지 또 외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추가적인 생산적인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똑같이 10시간을 일을 하지만 연봉이 이제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짜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뭐예요? 이 사람은 근무하는 10시간도 정말 붙어있기 힘들고 하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들게 사는데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한테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기준에 의하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다. 여유 있고 싶다. 그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자기는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급여가 올라가지 않아요. 진급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달 그냥 200만 원씩.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고 회사 출근 꼬박꼬박하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 안에서도 생산적인 일을 더하고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쪼개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퇴근하고 노트도 패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진급도 하고 해서 300만 원. 그래서 이분은 10시간에 300만 원 직책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시간을 또 어떻게 쓸까요? 남은 시간과 생산적인 일을 해서 10시간 근무하는데 이제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됩니다. 10시간 일해서 400 버는 사람. 자, 그 다음 단계 뭘까요? 그 다음에는 8시간을 일하는데 500. 7시간을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버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적인 여유까지 생기죠.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까지 생기면서 수입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합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는 정말 잘할 것처럼 자기가 이 회사 들어가서 정말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정말 꿈도 꾸죠. 야, 과장, 부장 돼서 나도 이 회사에서 높은 직책 맡아서 나도 외제차 좀 타고 다니고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라고 누구나 다 상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가가지고 업무 할당된 것도 하는 것조차 힘들고 점심시간 기다리고 점심시간 되면은 또 다시 회사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기 싫어. 꾸역꾸역 들어가서 오후 업무하면서 퇴근 시간 기다리고 퇴근 시간 끝나면 나와서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하고 그냥 막 그렇게 보내다가 다음날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됩니다.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되니까 뭔가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짜리 직책에 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왜요? 자기는 이것도 하기가 싫은데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사는데 맨날 돈도 200만 원 그대로 벌고 속상해. 난 정말 열심히 살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도 이야기하죠. 그래. 야, 나도 열심히 사는데 지금 나도 200이야. 왜요? 또이. 친구는 끼리끼리 만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 거지. 자, 그러면 이쪽은 뭡니까? 이쪽은 예를 들어서 10시간 근무를 해야 돼. 그거 당연한 거야. 10시간을 해서 내가 업무를 해서 회사에 200만 원 이상을 벌어줘야지 나한테 200이 들어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직원이 회사에 200만 원을 벌어줘요. 근데 급여가 200만 원이야.
그러면 회사에서 그 직원을 쓰겠습니까? 그 이상의 능력치, 그러니까 여러 직원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수익을 내는 거지만 이 사람이 2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데 뽑아서 200만 원어치만 일을 해.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쓰겠어요? 차라리 200 안 주고 200 안 벌고 200 안 주고 고용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자, 그러니까 10시간을 일하는데 이 10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10시간 외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급여가 올라가고 나중에는 시간적인 여유까지 생기는 그런 위치에 가서 실제 이런 것을 이루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은 이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나는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어. 목표는 있어. 이루어지지 않아. 나는 근데 열심히 살고 있어. 근데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이 먹고 50, 60 돼서도 아,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소리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 분은요, 50, 60 됐을 때 벌써 부장이나 뭐 이사진 돼서 아니면 자기 회사 창업해서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간도 적게 쓰면서 더 고소득자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공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것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나아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으면 지금 이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해야지 바뀔 거 아닙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옛날 같으면 옛날 뭐 우리 뭐 전쟁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반복적으로 착실하게만 일을 하면 돈을 점점점 벌 수 있는 시스템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보냈었더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뭐만 하는 일이 있다. 그거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단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일은 100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어. 그러면 그 일을 꾸준히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1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뭐 시급이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일해서 200만 원을 벌고 있다. 그 10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고 10시간 외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10시간이라는 근무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요약을 하자면 뭐냐면 근무 시간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근무 시간에 추가적으로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느냐? 아침, 난 더 자고 싶어. 이 사람 아침에 일어난 것부터 힘들어요. 이 사람한테 당신 300 벌려면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일본 학원 다니고 해봐. 저는 잠자야 돼서 일본 학원 못 다닌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조차 힘들거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똑같이 10시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시간 안에서 뭘 더 생산적인 걸 하느냐, 자발적으로 10시간 외적으로 또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성공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성공, 내가 바라는 거,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네모칸을 그리고요. 자, 이제는 트레이너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트레이너. 자, 뭐 일반적인 헬스클럽 이제 트레이너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헬스클럽은 이제 뭐 기본급이 있죠. 뭐 160에서 한 200 정도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레슨을 진행했을 때 이제 세션비는 인센티브는 되게 적게 이제 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헬스클럽보다는 전문적인 PT 스튜디오다. PT 스튜디오는 기본적인 업무가 없고 1:1 전문 트레이닝, 상담과 레슨, 그리고 레슨 회원님의 어떤 장기적인 등록과 지속적인 몸 만들기, 목표 달성,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쉽게 말해서 트레이너가 전문성과
숙련도, 노하우, 경쟁력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 PT 쪽이죠. PT 스튜디오 쪽, 전문적.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아니고 PT 스튜디오의 트레이너는 더욱 전문적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PT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A라는 트레이너가 있어요. A라는 트레이너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레슨이 2명이다. 레슨 회원님이 2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에 레슨을 몇 시간 해요? 하루에 레슨을 2시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레슨 2시간 하고 나머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레슨 2시간을 빼겠습니다. 레슨 2시간을 뺐어요. 그러면 20시간. 자, 나는 잠을 꼭 8시간 자야 된다. 그래, 좋아. 8시간 자, 그럼. 자, 8시간은 취침이에요. 그럼 20시간에서 8시간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시간. 12시간이 남죠. 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자, 식사 시간 3시간. 좋아. 길게 먹어, 그래. 자, 3시간. 3시간은 뭡니까? 식사. 그러면 12시간에서 3시간을 빼면 9시간이죠. 자, 그러면 너 9시간 동안 뭐 했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9시간 동안 뭐 했냐? 2시간 게임. 그럼 7시간. 자, 그럼 7시간 중에 또 2시간은 뭐냐? 낮잠. 그럼 5시간. 그럼 5시간 동안 뭐 했어? 영화 봤어. 5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영화 봤어. 3시간. 그럼 3시간 동안 뭐 했어? 영상 봤어요. 무슨 영상? 운동에 관련된 영상 봤어요. 자, 레슨이 하루에 2명입니다. 2시간밖에 수업을 안 해요. 이 사람이 PT샵을 나서는 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운동 영상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레슨을 2명을 하고 있어요. 레슨을 3명, 4명, 5명, 6명, 7명까지 늘리려는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레슨 2명 하고 있어요. 레슨 회원을 7명, 8명까지 늘리려고 자기가 수업하는 이 2시간 외에 남은 시간에 이 수업을 늘리려는 뭔가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계속 2명만 하다가 나중에 1명이 그만둬요. 그러면 레슨 회원은 1명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계속 회원이 1명, 2명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B라는 트레이너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라는 트레이너는 지금 회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레슨 5시간을 한다. 5시간이 레슨이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여기서 레슨 5시간을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시간 19시간 중에 저녁에 5시간만 잡니다. 그러면 14시간 남죠? 그럼 이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을 30분 정도로 잡아서 3번을 먹습니다. 그럼 1시간 반이죠? 1시간 30분 식사. 그러면은 12시간 하고 30분이 남죠? 응? 그러면 이 12시간 30분 동안 뭘 하냐?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회원님에 대한 자료를 업로드를 한다. 블로그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회원님을 레슨할 때 촬영한 사진들을 포토샵으로 자신의 이니셜을 집어넣는다든지 보기 좋게 좀 이렇게 꾸미는 거죠. 몸을 멋있게 바꾼다는 이런 사기치는 짓이 아니고 자료를 생산하는, 자료를 만드는 거죠.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업로드를 하더라. 그래서 12시간 30분 남는 이 시간 중에 뭡니까?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이제 온라인 업무를 한다. 자료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7시 30분이 앉죠. 7시 30분. 그럼 7시간 30분 동안 뭘 하느냐? 7시간 30분 동안 뭘 하느냐?
7시간 30분 중에 그래. 내가 이제 몸을 좀 발전시켜서 나도 대회 좀 나가고 이런 거 해야지. 그래. 2시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5시간 30분이 남았어요. 5시간 30분 동안 뭐 할래? 5시간 30분 동안 카페에 갔어요. 카페 가서 마시면서 다른 PT샵이나 다른 이제 트레이너들은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지금 있는지, 내가 그런 트레이너들과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 내가 속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현재 흐름을 파악하는 일을 또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뭉게뭉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이 2시간밖에 없어요. 하루에 2시간만 레슨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 회원을 늘리려는 것을 관련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2시간 레슨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요리조리 그냥 일반적인 일들 하고 보냈어. 그러면 레슨 회원이 3명, 4명, 5명 늘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회원이 늘어날 짓을 하질 않았으니까. 자, 근데 이쪽 트레이너 어떻습니까? 회원님이 5명이에요. 나머지 시간을 쪼개서 자료라든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원이 7명, 10명, 15명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트레이너는 15명을 지도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의 레슨을 한다.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10시간을 레슨을 하니까 14시간이 남죠? 그러면 14시간 중에 자는 시간 5시간. 그러면 9시간 남죠? 9시간에서 밥 먹는 시간 하면 1시간 반. 그러면 7시간 30분. 이 7시간 30분을 또 자료 만들고 자료 생산하고 업로드하고 분석하고 이 분야의 흐름을 보고 하다 보면 레슨이 20명이 되고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제2의 목화 유튜브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저희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발전적인 삶을 살고 한 해 한 해 가면서 연봉도 올라가시고 본인의 직책에서 어느 정도 또는 전문 직종이라면은 전문성의 향상과 함께 어느 정도 직위와 이제 수입이 향상되고 계실 겁니다. 뭐 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회사를 직접 차려서 사업을 하면서 훨씬 큰 수익을 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 걸로 내일 뭔가 내가 발전되고 부를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뭐 성공에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요. 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해야 된다. 뭐 지금 하기 싫은 것도 지금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것보다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더 벌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그렇다면 벌짓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짓을.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수업이 적으면 수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짓을 합니다. 그 짓을 하면 수업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짓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엉터리로 해서 효과가 없느냐, 그 차이가 또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내가 그 목표를 성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성공을 못한다면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와 노력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출근하기 싫어. 언제 퇴근해? 이러면서 가기 싫은 회사 갔다 오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을 못 벌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해서 발전되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자기한테 뭘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왜 성공을 했는지 압니다. 내가 아침에 4시간을 쪼개서 썼어. 회사 업무 시간 외에도 내가 이걸 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성공을 하지 못하는지 이 사람은 또 압니다. 보이거든요. 실제 노력하고 발전하는 사람 눈에는 노력하지 않고 발전 못하는 사람의 이유를 보면 벌써 보여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트레이너, 운동 분야에 연관 지으면 트레이너들, 자, 여러분이 헬스클럽이나 이제 PT 스튜디오에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을 지도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 선생님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수업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고 수업을 적게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아, 저 선생님은 수업이 없네, 적네. 근데 뭐 하지, 저 선생은? 수업을 늘리려고 뭘 하나? 이런 거예요. PT샵 대표가 이 트레이너는 수업이 2개밖에 없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뭘 해야지 수업이 올 텐데? 수업이 늘 텐데? 회원님도 선생님은 왜 수업이 적은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저 선생님은 블로그도 하고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우, 저는 블로그 같은 거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동 지도를 받으러 헬스클럽이든 PT 스튜디오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됩니까? 자, 진짜 노력하고 발전되고 그럴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라면 수업이 많고요. 수업이 적으면 수업을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포기해요. 왜? 그 조금 이제 수업 2개, 3개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져요. 그 수업 한두 개도 힘들어. 그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뭐 하고 싶어. 이 트레이너는 수업을 2명을 하고 있어도 이 수업 2명 하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어하게 됩니다. 자, 이쪽 트레이너랑은 완전 반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트레이너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수업이 적으면요. 예를 들어서요. 하루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 레슨하는 시간 빼고는 모조리 회원님이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을 보내야지만 수업이 1시간, 2시간, 3시간 늘어난다는 거. 그런데 수업하고 밥 먹고 자고 나머지 시간에 회원님이 나를 선택할 만한 뭔가를 안 하고 시간을 소비한다면 수업이 늘어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서 자기는 수업 2개 하는 것도 힘들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잘 될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난 달라지는 게 없지라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운동 분야에 대한 불만이 똘똘 뭉쳐서 커지면서 수업도 없으면서 비관적인 말만 해대는 그런 트레이너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운동 분야를 떠나게 되겠죠. 운동 분야를 떠나서 다른 분야에 가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다가 그 분야를 떠나면서 또 그 분야를 욕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분야도 이거 별로구나. 막 이러면서. 자기가 뭔가 목표가 있고 성공하고 싶지만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여기는 이 분야 별로야. 이 직업은 별로야. 직업이 별로가 아니고 분야가 별로가 아니고 네가 별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이 부분까지 경청하신 분이라면 저와 이제 생각과 어떤 방향성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분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아마 이런 케이스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분들은 아마 이 영상 초반 부분에 벌써 뒤로 가기 눌렀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되새겨 보고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지금 갖고 있다라면 제가 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 역시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하루를 살고 있다면 저는 제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제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얘기를 하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살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뭔가를 해서 얻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서 또 그걸 이루고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혹시 이런 영상을 좀 보면 그래도 조금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겁니다. 자, 50, 60, 70 먹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부를 누리면서 50대, 60대에 많은 것을 얻어서 즐겁게 시간적인 여유까지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 외적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의 수입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시간조차 적게 쓰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일하는 시간 외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자, 성공. 일하는 시간 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성공이다라는 거 딱 보다, 지금 이제 뒤에 트레이너로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죠. 트레이너란 부분.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삶, 부재, 트레이너. 그리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 트레이너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 볼게요. 성공적인 삶, 트레이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 자, 참 어려운 겁니다. 알면서도 실행하기 어렵고, 이미 실행할 만한 분들은 실행을 하고 있고, 실행을 못할 분들은 이미 실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들 잘 가고 계시니까 우리 멈추지 말고 진짜 노력 지속적으로 해서 점점 발전되는 걸 우리가 누리자고요. 그리고 노력 안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 노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자기는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재미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랫동안 또 구독해 주시고 새롭게 이제 구독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직 영상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